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고 있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이 페스티벌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아직도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런 이름인데요. 하드웨어보다는 콘텐츠 중심의 행사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북미 최대의 음악 축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1987년에 이 음악 축제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 진짜 정체는 음악과 영화, 게임, 인터랙티브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말로 트렌디하고 재미있는 페스티벌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참가해서 직접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예, 음악과 함께 뭐 영화, 게임, 인터랙티브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인터랙티브 미디어는 어떻게 또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자연스럽게 이런 이름으로 변해온 건데요. 처음에는 이 음악과 영화를 만드는 멀티미디어 기술로 이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ICT 기술들이 인터랙티브라는 분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예.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련 스타트업들도 이제 선을 보이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음악과 영화, IT 기술이 한데 묶여 있지는 않겠죠. 작년에 한국에 왔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총괄 기획자 휴 포레스트가 밝힌 핵심 키워드는 바로 창의성입니다. 예. 음악과 영화, IT 중에서도 독특하고 창의력 있는 사람들과 컨텐츠가 바로 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모인다는 거죠. 혁신과 융합, 창의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독특하고 창의력 있는 사람들과 콘텐츠가 모인다. 네. 그렇다면 올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특징이라면 어떤 점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정치 이야기가 컨퍼런스 전면에 나선 것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정치 이야기요? 예, 솔직히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어. 먼저 그 극단주의와 증오 발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인터넷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페이스북의 정책 결정 책임자인 모니카 비커트 같은 경우엔 누군가가 욕을 했다고 똑같이 욕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 뉴욕타임스의 딘 베케이 편집국장 같은 경우는 이 가짜 뉴스를 비롯해서 트럼프 정권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질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2년이 미국 저널리즘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길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트럼프 집권 이후 뉴욕타임스 구독자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예. 우리도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될 텐데요. 구글이 또 스마트 의류를 선보였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구글에서 드디어 이 스마트 의류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2015년 리바이스와 제휴를 맺은 이후 매년 이 스마트 의류 시제품만 선보이고 정식 제품 내놓지 않았었는데요. 네. 올해 드디어 정식 제품을 내놓고 다가올 가을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50인데 뭐랄까요? 일종의 재킷 형태의 스마트워치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 옷을 만지는 제스처를 통해서 전화를 받거나 하는 일 등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신기하네요. 합니다. 네. 예.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아마존의 무인 배송용 드론도 이번에 좀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깝지만 실제로 배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거나 이제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냥 유리 상자 속에 넣어져 이 진열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엔 실물 봤으니까 다음에는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로만 듣던 제품들이 실제로 하나둘씩 지금 쏙쏙 나오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터나 뭐 로봇 관련해서는 없었습니까? 많았죠. 어. 이번 전시회의 또 다른 화제거리라면 이 중국 스타트업인 니오가 선보인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이브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정도에 이제 출시할 차량의 어떤 컨셉 디자인을 미리 공개를 했는데요. 놈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계속 이 운전자의 성향과 요구사항을 학습해서 적응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이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도로 위를 달리면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일본의 로봇 과학자 이시구로 교수와 루이치오로 교수가 만든 제미노이드 역시 올해도 선보였습니다. 인간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가진 로봇을 이제 제미노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엔 여성형 제미노이드와 골격이 드러난 형태의 로봇 리플레이 S1을 선보이며 인간과 로봇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니오가 발표한 전기차 2부의 인공지능 노미 예. 발음 잘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나 로봇도 신기하긴 한데 사실 다 봐오던 것들이라서 좀 식상한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이제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사실 올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핵심 트렌드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교통기술,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입니다. 이게 작년과 비교해도 크게 다를 것이 없고 다른 행사와 비교해도 어떤 큰 흐름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입니다. 예. 예를 들어 올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엑셀러레이트 어워즈에서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기술 부분에서 수상한 람픽스가 있습니다. 이 람픽스는 안경이나 스마트폰 없이도 증강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예.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증강현실을 빠르게 생활에 도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비슷한 기술이지만 그것을 실현하고 활용하는 분야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영화 속에나 볼 수 있었던 기술들이 점점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자주 보게 되는 만큼 기술을 처음 만났을 때 받게 되는 충격은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익숙해지겠죠. 예. 자, 그 밖에 눈에 띄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재미있어 보이는 기술이나 제품은 솔직히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들을 골라보면 먼저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베드타임 VR이 있습니다. 이 자녀와 떨어져 있는 부모가 아이가 잠자기 전에 이 가상현실 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올해 인터랙티브 이노베이션 어워즈 최종 후보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3D 두들러 프로 역시 주목할 만한 제품입니다. 펜 형태의 3D 프린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처음 이 제품이 출시됐을 때는 이 3D 프린터 붐에 얹혀가는 그런 장난감 정도로 취급받았지만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는 좀 쓸만한 사물을 좀 디자인을 하거나 만들어서 쓸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예. 뭐 MWC처럼 ICT가 뭐 본질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여기서도 좀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2017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